예, 다음은 모두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제 또 뒤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이 사항을 또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죠. 네.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사실상 최후 통첩. 윤석열 출석 방침.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윤석열 씨가 1일 특검 출석을 하지 않자 특검팀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통보했습니다. 네. 늘 볼 때마다 출석을 안 했다는 기사를 보는 것 같은데요. 네. 특검 조사에서 출석 안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특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진짜 황당했죠? 그렇죠. 이제 윤축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그런 협의사항의 범주라.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협의할 게 따로 있죠. 아니, 수사기관을 아산병원으로 아시고 예약을 잡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처럼 예약을 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일 당장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체 네. 뭘 그렇게 말해주기가 싫어서 그러시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네. 5일 출석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나요? 아마 이제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그리고 군 사령관들의 비아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월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가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1일 또 이게 뭐 또 굉장한 소식이 1일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정 씨를 조사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면은 윤석열이 계속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죠. 네네. 특검 최대 수사 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렇죠. 150일까지 시간 끌기를 성공하면은 이제 무야무야 몇 건은 무야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걸 고려한 시간 끌기로 보인다는 말이 되게 많고요. 네. 이게 특검이잖아요. 예전처럼 강하게 거부할 수 없거든요. 네네. 강제 수사 명분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면서도 이게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것 같고 법조계에서도 빌미를 만들어서 수사를 지휘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특검팀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요.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창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1월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다는 윤축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더 이상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수사 시간 이제 압박과 뭐 특검 제한 시간 150일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계속 지연 전략을 이렇게 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현직 때는 고압적이었는데 현재 상대적으로 좀 누그러진 모습이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외환죄 관련해서 드론을 북한 도발 유도했다는 의혹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거 좀 정확히 뭐였는지 좀 재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잖아요. 뭐 그랬죠. 계엄령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북한한테 일부러 도발을 한 거죠. 최근에 이제 공개된 녹취록,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VIP 지시다. 국방부랑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 보고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 그렇게 좋아했다고. 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라는 그 증언이 녹취록이 나왔죠. 네. 야.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 11월에 북한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냐면은 무인기가 나타나니까 네.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에 침투해서 네. 삐라를 살포했다라고 했고 네.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아마 이 입장을 보고 윤석열이랑 이제 VIP 이제 뭐 장관들이 좋아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국민 생명을 담보로 도발을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국민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네. 이런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하고 이 수뇌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안전, 보수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마인드로 보수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전쟁이 나기를 원하는 이런 행태를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은 네, 이건 정말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고 안보 위기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얼마 전까지 보면은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 다 중단됐고 네. 대북 전단도 이제 사라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과거 윤석열은 이렇게 북한 도발을 했는데 안보를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지 참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효능감 있게 진짜 이제 그 전에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뭐 새소리나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한 큐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네. 네. 거기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보냈는데 그 내용이 또 이제 감동적이라고 하네요. 아, 자세히 저번 주에 기억 안 얘기했었죠. 나는데 맞아요. 네, 저번에 한번 네. 이야기했었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효능감 있게 거의 뭐 2, 3주 만에 그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행정의 달인이시지만 그게 신속하게 집행하는 집행부들과 상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세시고 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지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그런 이제 실행력이 뛰어나시다는 그런 네, 생각이 대단하시죠. 듭니다. 예, 예. 그렇죠. 네,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많이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아, 선택을 많이 안타까워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1%나 나왔다는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란 시도를 했고 이제 불법 계엄을 내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자 측에 41%라는 그런 이제 뭐 퍼센테이지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아직도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